3월 25일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경기 부양책이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말고 헷갈려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요. 무슨 좋은 머리가 아팠다고요? 이거 관련돼서 너무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얘기가. 저는 손 네. 대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머리가 이것 때문에 아팠다고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 기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기사들 때문에. 네. 어떤 기사에는 1200불 확정이다. 예.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1200불이 이제 나온다. 내가 한좀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상원에서 오늘 12시부터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정을 내리겠다고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시 20분 돼가고 있는데 아무 해당 뉴스가 없어요. 예, 기사를 다 찾아보셨는데도? 네, 기사 찾아봤는데 뉴스가 없고요. 제가 외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쪽 이런 주류 언론의 어떤 기사들을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빨리 정보를 얻고 싶은데요. 현재 패스트 됐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변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변수에 저희가 확정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려면 투표까지 끝난 시점에서 저희가 확정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 논의 중에서 기사에 논의 중은 없고요. 확정 이렇게 기사가 나가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치고 기사를 봤더니 뭐 합의됐다,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쳤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저도 역시 서치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런 기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도 기다렸는데 오늘 저녁까지도 기다렸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더 진행된 얘기는 저도 아직 못 찾았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상원이 그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뭐가 앞으로 남아있냐면 상하원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해야 그게 즉시 발효된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인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죠. 네, 저희가 기다리는 거는 투표 결과일 뿐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일부 공화당하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어서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기사는 있었어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기사를 굉장히 잘 보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 라이프톡에서 저희가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기존의 뉴스에 있는 걸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선별력을 가지시라고 저희가 이런 저희 의견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투표라는 게 가결될 수도 부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조그만한 아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이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실업수당인데요. 네네. 공화당 쪽에서는 실업수당이 임금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게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상한 금액은 그 기존의 임금의 100%를 넘지 않게 제한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보통 지금 저희가, 당장 뭐 직업, 실직 이런 부분이 두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 1200불이 언제 나오냐, 아니면 이 경제부양책이 이 1200불만 저희가 듣고 그런 경우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경제부양책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어떤 예, 무상지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빨리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CNBC 방송이 버니 샌더스의 의견을 잠깐 이제 풀어가지고 해설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지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금융권 사태 났을 때 그 구제금융 가지고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을 했던 그때 당시에 구제 프로그램의 실수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CNBC 방송이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재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 제 의견으로는 이 1200불 국민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이 부분은 확정인 것 같은데, 예. 이 기타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재선과 관련돼서 이 양쪽 당이 굉장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음. 추측을 해봤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버니 샌더스 의원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기업 지원 방안에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부딪힌다고 짤막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듯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방안에도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예. 종업원이 500명 이하의 사업장은 은행들로부터 두 달치의 종업원 임금과 유지비 등을 용자받아서 공급 주고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명만 되면 음, 실제로는 그 두 달치의 비용을 탕감해 주겠다는 기사가 음,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 지금 코로나의 여파가 굉장히 길 수 있으니 네. 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거 그냥 지금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에서 내 비즈니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음. 이런 두 달치의 어떤 이 지원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두 달치의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아는 지인이 태권도장 운영하는 사람이랑 통화를 제가 좀 했거든요. 예. 아유,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비즈니스 소규모 업장들이 있잖아요. 예. 의자와 어, 의자 길이를 그러면 6피트 이상 다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6피트까지 늘려가지고 운영이라도 가능하면 괜찮겠는데, 예,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요, 캘리포니아주에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해고되거나 임금을 삭감당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군요. 100만 명이면은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 인구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형 은행들한테 이런 걸 요청했어요. 몰게지 주택 그 융자금 상환을 90일 동안 유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5곳 가운데 4곳이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해요. 음, JP 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US뱅크, 웰스파고는 동의를 했는데, 한 군데만 좀 작게 나왔죠. 네, BOA, 아시는군요. 예, BOA가 30일 동안 계속, 아니, 남들 다 90이라면 90일 해줘야지. 네, 이런 거 사실은 기업 이미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요. 남들 할 땐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왜, 마케팅 측면에서, 아, 네네네. 남들한테 따라가야 네, 되는군요. 기업 이미지 아, 차원에서도 이럴 때는 따라가야 네. 되는데, 네네. 왜 BOA는 이렇게 30일만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은행도 아닌데. 얼마나 돈이 많은 은행인데요. 그리고 지난 2007, 2008년도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혜택 받은 것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 인수합병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베네핏 많이 가져갔는데, 이럴 때 좀 통 크게 쓰지. 30일이 뭐예요. 그러게 남들 하는 말이에요. 만큼이라도 하지. 1년이라고 요구도 안 해요. 90일 좀 하지. 그러게요. 아, 저는 네. 근데 이 기사 보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은 한국계 은행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예.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과연 어떨까. 근데 네, 이 JP 모건 체이스나 시티뱅크, US뱅크, 웰스파고는 되게 은행이 크잖아요. 그쵸. 전국 규모이고. 그런데 한인계 은행은 이렇게 크질 않아서 얼마만큼 이걸 감수하고 해낼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런 부분 좀 안타깝죠. 네. 예. 자동차 융자금 정도? 그 정도는 좀 유예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그러게요. 한데요. 그러게요. 예. 그것만 해도 엄청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업자가 100만이잖아요. 예. 지금, 이 지원되는 1200달러 이게 결정이 되질 않아서 지금, 아, 들어오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없고, 당장 다음 달이 되면 제 수입이 없네. 이런 상황에서, 예. 아, 뭐, 모기지고 렌트, 뭐, 자동차 페이면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막상 또, 들어오니까. 예, 못 냈어요. 그리고 네, 유예도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뺏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뺏어온 자동차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동차를 또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뭐 그러게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없어요.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요.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골머리 앓느니 차라리 유예해주고 인심 쓰고 칭찬 그렇죠. 듣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이런 그 은행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제가 기업 이미지 얘기도 했었지만, 예, 아, 어차피 생색 내고 못 받으나 생색 안 내고 못 받으나 결국 똑같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제적인 비상사태에서 좀 예, 이런 좀 베푸는 돈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조금 베푸는 모습을 그럼요. 보여주면, 그러면 네, 국민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럼요. 네, 좀 예, 경기도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은행 어디 쓰세요? 저는 한인계 은행을 쓰는데요. 저의 작은 아, 돈이라도 한인타운의 경제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그러시군요. 한인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네, 한인은행이 굉장히 친절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친절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네, 그런 것도 좋고 일단 가장 편한 거는 우리말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그쵸. 예, 조그만 일이 생길 때 얼른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까우니까 직접 찾아가기도 쉽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인계은행을 사용하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예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미니멈 밸런스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뭐, ATM 사용할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의 ATM을 사용하면 또 서비스 차지 또 내야 되고, 음, 예, 서비스 찰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어, 웰스파고 은행에 ATM 머신을 쓰면 웰스파고에도 서비스 차지가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런데 한인은행들끼리는요, 뭐, 어느 은행이든, 퍼시피시티뱅크든, 뭐, 뱅크 오브 호비든, 한미은행이든, 한인은행들끼리는 ATM 머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찰지 없이. 그렇군요. 네. 그런 아, 혜택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한인은행을, 좋아하고요. 네. 아주 많이 아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웰스파고 은행하고 은행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아, 인터넷 뱅킹 때문에. 아무래도 비즈니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하. 좀 한인계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이 조금 잘 되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딱 그 부분이 저는 아쉬워요. 다 좋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운영할 때 퀵북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쓰면 은행의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계 은행들은 아직도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어카운팅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싫어해요. 왜냐면 다 음, 손으로 입력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싫어하세요. 아하.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웰스파고를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용을 BOA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은 굉장히 좀 잘 돼 있고요. 뭐 음, 심지어 BOA는 페이롤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CPA 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 네, 뭐 그렇군요. 그런 뭐 역시. 굉장한 서비스도 많이 있는데 네. 어, 제 입장에서는 좀 한국은행이 다 좋은데 좀 인터넷 뱅킹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아마 한인분들, 기업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한인은행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바일 뱅킹 사용을 하잖아요. 수표 네네, 받으면은 사진 네. 찍어서 이제 쓰는 거를 그 사진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그 대형 은행들은 떨어지죠. 웬만하면 인식률이. 예, 네. 예, 인식률이 높은데 한인 은행들은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쵸. 모바일 앱 같은 예, 경우가 굉장히 약해서, 예, 뭐, 심지어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도 ATM 액세스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뭐, 네, 저희, 한인은행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예, 이 시간, 이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요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면은 저희도 또 한인은행 좋아요. 많이 홍보해 드릴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 SBA 융자에 대한 우리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네네. 한인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데 그 신청 대행 첫날 한인회 전화 문의가 폭주를 했대요. 정말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전화가 거의 불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아, 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음, 벌어져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시간을 갖고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다들 얼마나 그러니까요.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어요, 솔직히. 예,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SBI 그렇죠. 론이잖아요.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제 주위의 지인분들도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 음,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내일이라도 다시 해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차피 융자잖냐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버티려면은 그래도 융자가 좀 있으면 한두 달은 어떻게 버티더라도 그 다음번에 일을 생각을 해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좀 주고 싶어서 돈은 빌리면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융자라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얘기 했어요. 이제 그 SBA 음, 융자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네, 결국은 빌리는 건데, 제가 음, 점점점 이랬더니, 이제 카톡 네,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죽나, 빌리고 죽나, 똑같아. 이왕이면 빌렸다가 못 갚을래.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웃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일, 일해주거나, 빌렸다가 주거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답을 못해서 점점점 이러고 끝냈습니다 제가.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네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이제 막 날짜도 헷갈리는데, 네. LAC 정부가 웹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네네네. 65살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들 무료로 검사받게 하겠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웹사이트 잘 못 만들었다고 손 대표에게 연락을 하면 될 텐데라고 성토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벌써 하루 만에요. 2,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와, 마치셨대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검사 킷이 그래도 그만큼 있었다는 것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도. 네, 검사 키트도 있었고, 그래서 또 확진자 수가 올라갔겠죠. 그렇겠죠. 예. 하지만 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검사 키트도 마련이 되고, 신청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의료진의 방역용품, 의료진을 돕는 의료진 전용 물품의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요. 네. 지금 검사가 지연되고 있대요. 늦어지고 있대요. 와, 참. 그래서 이제 LA시에서 LA시의 그 제4지구 데이빌 류 시의원이 우리 한인이거든요. 네. 그 한인 그 LA 4지구 시의원께서 업체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제대로 생산을 해주거나 네. 또는 뭐 물품이 있다면은 좀 도와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리고 이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시하고 업체하고 네. 여러 업체들이요 계약 도중에 또는 계약 직전에 물품 단가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또는 대량 아, 구매를 해달라. 대량 구매로 제한을 해버렸대요. MOQ라고 하거든요. 미니멈 오더 퀀티티를 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아하, 예. 아, 그래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봐요. 아이고, 참. 이게 이제 돈만 생각하는 거죠. 이윤을 남겨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많은 그렇죠. 업체들이. 이런 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나. 뭐, 주정부에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네. 구속력을 가지고, 예. 좀 일단은 의료진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자, 이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흐름을 보면, 예. 어, 상승했을 것 같아요. 와, 맞췄어요. 딩동댕. 네, 저는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갤럽이 지난 13일에서 22일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응답이 49%였는데요. 네. 이달 초에 3월 2일에서 3월 13일 때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와, 그리고 또 51%예요? 46에서? 49%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44%에서 49%로 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와,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 몬마우스 대학이 지난 18일에서 22일 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46%인데, 이 조사는 취임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와, 또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지난 22일에서 23일 해리스 엑스하고 함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지지율이 50%로 나타났고요. 이 음, 50%는 2018년 8월에 51%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갤럽의 조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무당파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올랐다네요. 그렇습니까? 예, 공화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는데, 네. 무당파에서 8%, 민주당 지지층에서 6%포인트가 올랐대요. 와, 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라고 했더니, 미국이 네.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은 예.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불문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아,
예, 예를 들면은 부시 대통령의 경우 아들 부시죠.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지지율이요. 자그마치 80%대 후반에서 최고 9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 와, 거예요. 그럼 미국의 힘이 또 그런 결집력이 또 어떤 또 힘이 되지는 않을까요? 또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음모론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세상에 90%대 초반까지 올랐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오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이렇구나. 이런 현상이 있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전략과 관련된 책을 좀 가끔 읽거든요. 예. 이 군중을 결집을 시키려면 음흠. 공공의 적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 공공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화살을 한 군데 딱 던져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911 때는 뭐 이미 밝혀진 대상에게 저희가 모든 증오를 다 갖다 퍼부었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번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왜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부분 좀 지적했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에 그런 의도적으로 이 공공의 적을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떤 힘을 결집시키는 데 좀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집을 해놓고 오늘은 또 차이나 바이러스 아니다라고 또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표결에 앞선 그 상원 의원도 그것도 라이브, 상원회의 그것도 라이브로 이렇게 그 송출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름을 메모를 하지 못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대통령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그 의원은 공화당인데 차이나 네. 바이러스라고 공공연하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컸나 저는. 근데 난 안 할 테니까 딴 사람이 해 이러고 싶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한폐렴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같네요. 이게 아하, 재밌는 네. 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이거나 아니면 코비드 네. 19이 이게 예. 의학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코로나 19도 있어요. 두 말이 이렇게 섞였어요. 아하, 차라리 코로나19라고 하던가. 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19? 아하. 네, 코비드 대신에 코로나를 넣고 코로나 19이라고도 이렇게 뭐 방송에서 가끔씩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참, 나온 오늘 네. 나온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나온 기사에 유럽 네. 질병예방센터가 여름의 온도가 예. 확산을 멈출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거든요. 예. 어제 저희 한의사 선생님하고 저희가 또 원장님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구나. 이게 지금 이미 많이 좀 다른 형태로도 변이됐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 딱 했어요. 이 기사 보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제 한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생강과 계피와 그렇죠. 꿀을 기본으로 한 그 차를 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마시라고 그러셨죠. 3번씩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4월 까맣게 1일부터 잊고 있죠, 6일까지예요. 사람들. 네, 까맣게 잊고 있죠. 바로 이제 다음 주면은 들어가나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해외에 계시는 재외 국민들은 투표를 하셔야 돼요. 원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인데 네. 외국에서 사시는 동포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날짜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예요. 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LA 지역은 LA 총영사관에서 오렌지 카운티는 날짜가 좀 다르네요. 네네. 4월 3일부터 5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치러지는데 이번에 총 유권자 수가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모두 7,662명밖에 안 돼요. 아, 이 숫자도 낮은데 더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분들께서는 수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LA 총영사관에서는 투표소 방역 다 하고 네. 손소독제 배치하고요. 그리고 아, 투표 사무원들 마스크 다 착용하고 네. 타인과의 거리 6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해요. 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예, 좋겠네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모일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어떻게 진행을 할까? 투표를. 이런 퀘스천이 음흠,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그리고 부분을 뭐 네.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뭐 예. 영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문을 통해서 좀 홍보를 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하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제가요, 오늘은, 거의 6만 5천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오늘은요, 어머머머, 그 사이 또 늘었나 보네요. 지금 제가 네. 막 들여다본 사이트에서는요, 네. 68,211명이에요. 자그마치 13,130명이 늘었어요. 야, 이거 참, 이제 1등, 지금 어디 보자. 이태리가 7만 4천 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일 되면 저희가 미국이 이탈리아를 2위예요. 앞지르겠어요. 네. 2위고, 아,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이틀 뒤면은 저희가 1등 되는 거예요. 중국이 보고한, 이렇게 그러네요. 보고한 숫자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그 네. 합리적인 의심은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렇죠. 수치에, 예,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까 우려치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중국이 8만 1,286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네. 이틀 뒤면 저희가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한국은 11호 이제 밀려났고요. 네. 한국은 이제 다 나으신 분이, 치유되신 분이 4천 명을 넘었고요. 참 부럽습니다, 한국. 네, 이제 한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그, 확진율이 올라가서, 국내에서보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확진율이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그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데, 세계 뭐 40 몇 개 나라에서 한국에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예. 오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 또 SNS에서 또 많은 공방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왜요? 어, 지금 한국 쪽의 기사는,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사를 썼고요. 예, CNN은 예. 백악관에서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어허,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봤더니요. 예. 저는 이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요? 대통령끼리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가 글로벌하게 공조를 해야 음흠, 된다. 음흠. 그럼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 네. 그럼 우리도 지원에 동참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저는 CNN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쪽에서는 기사를 예. 요청을 했다라고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CNN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예, 예.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 국가에 더구나 미국 대통령인데, 네. 조그만 나라 한국에, 이거 좀 부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둘러서, 그렇죠. 애둘러서 뭐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를, 하다못해 저희가 큰 네, 회사 사장님들끼리 만날 때도 무슨 얘기할지 예, 대략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가지고 뭐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전화 통화하자. 뭐 어느 쪽에서 했을지 뭐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자 예.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하자 그러는지 알아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은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좀 공조하자. 예. 뭐 이런 내용이 음, 아니었을까. 근데 그 내용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예, 당연히. 저도 거기에 폭풍 공감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네,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 네, 이렇게 한 것이 그렇죠. 예, 와전되어서 예.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 음, 라고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그 기사를 CNN에서 보고 음. 미국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백악관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당연히 그런 걸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어요? 안 하는 게 안 좀 하죠. 공식적으로는 통상적이겠죠? 네. 좀, 네. 그 언더 밑에 아래쪽에 숨어 있는 요청이지 겉으로 절대 공식적으로 요청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겉으로 예.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딱 이렇게 연작전하게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덴마크 얘기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덴마크에서 이달 초에 그 코트라에서 덴마크에게 진단 키트 니네 살려면 사라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했는데 네. 덴마크에서 싫어 우리 그렇게 필요 없어 no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게 나중에 한 22일쯤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아이고. 언론에서 덴마크에서 한국에 먼저 요청을 요청이 아니죠. 제의를 건의를, 했는데, 그렇죠. 예, 네. 제의를 했는데 그걸 덴마크에서 거절했다고 기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덴마크가 좀 급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국민들도 뭐 비난을 하고 언론에서도 비난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이고. 덴마크 그 관련된 분이 높으신 어른께서 그 관련한 장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요. 예, 대국민 사과를 했고 덴마크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한국에 좀 미안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음, 물론 단어는 이 단어 아니에요. 제가 네. 제 생각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건데 또 네. 덴마크 총리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한국에 다시 이제 키트 주문하고 하는 거를 했는데 주문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미 이제 많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참. 덴마크의 굴욕이에요. 너무, 참,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참, 도와준다 할 때가, 뭐, 그냥, 아니, 도와준다 그럴 때 좀 돈 받으면 되죠. 왜 굳이 네, 그렇게 해서 힘든 상황을 또 자초했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때는 팬데믹이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이었고요. 그때는 네. 덴마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음, 그때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한 4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1개 업체로 늘어났대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많은 나라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이 먼저 사실은 좋은 어떻게 보면 극복한 모델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완전 데이터로, 최고죠. 네, 이 전 예. 세계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수치로는 한국은 거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진국이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 자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을 그렇게 선진국으로 자꾸만 앉혀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일 사태로 이제 완전 선진국이 된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래서 어제 예, 페이스북에 예. 제 친구들이 그래도 의사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한국에. 와우. 뭐 어느 내과? 성형외과 이런 거 없어요? 진단하는 쪽, 예방의학 이쪽도 있고요. 네. 안양에서 병원 원장하는 친구도 있고요. 와우, 예, 백 예, 좋다. 예. 원장님이죠, 뭐. 학교 다닐 때 원장님, 좀 친하게 원장님. 지내놓을 거예요. 많이 안 친해가지고. 뭐, 코로나 관련 때문에, 뭐, 제가 네, 어떤 글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또 뭐, 카톡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상황이 정말 그러냐고, 저희가 그 간호사분 인터뷰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그랬더니, 이제 그건 저는 혹은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이제 또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네, 한국도 굉장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얘기도 하나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예, 사실은 중증 환자, 뭐 이렇게 뭐 외상 환자 이런 분들이, 예, 좀 은근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음,
의료 시설이 응급실 이런 데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도 또 한번 어떤 대안을 또 찾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한국이 이런 쪽으로는 더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양로병원에서 네, 의료진들이 다 그 양로병원을 떠나버려가지고요. 아이고, 거기서 어르신께서 방치돼서 세상을 떠나친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나 살 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는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네, 한국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그게 굉장히 높은 민족이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엄격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또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국민들이구나.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그래서 대단해요.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겪고 미국의 사태가 막 이제 급해지니까 네. 저희 채널 댓글 다신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안 분도 있었거든요, 전부터. 예. 예. 그 얘기예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 정부 굉장히 비난했는데, 예. 미국 이야기 듣고 나니까 예.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해외에 사는 친구한테 한국에 사는 친구가 네, 막 이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성토를 한 거예요. 네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이 이쪽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네, 여기는 화장지도 그렇고 물건도 사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친구가 하는 말, 너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라. 지금 못 가요. 3월까지 비행기표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네.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형편이 저희 어제 어려운데. 비행기가 그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뛰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오늘 지인 통화에서 원래 그 데이케어 센터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아이를 한국에 그 부모님 있는 쪽으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예. 타이밍 놓쳤어요. 이제 못 가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보내겠대요. 너무 비싸셨군요. 그리고 더 3월까지, 올랐겠네요. 3월 말까지인가? 다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요. 3월 말까지 예약이 끝났어요? 네, 다 끝났대요. 비행기 표가 없대요. 지금 한국 가는 거. 와.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3월에나 가고 싶어 그래도 못 가요. 네. 우리는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만 들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워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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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인터뷰를 한 분을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20대의 아리따운 아가씨 분인데 네,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 우리 잠깐 들어볼까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재택근무하면 얼마나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할 때와 그 전과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될 텐데 재택근무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좋은 점은 다들 알다시피 잠을 늦게까지 잘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에 있어서 참 좋고요. 더 좋은 거는 마음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럼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막 괴롭혔어요? 아우, 당연히 괴롭힌 거는 아니죠. 당연히 괴롭힌 건 아니시죠? 당연히 괴롭힌 건 아니고 그저 아무래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네,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네, 집이 확실히 근무하기는 편한 환경이죠. 그런 점이 편하다. 출퇴근도 안 해도 되고. 네, 출퇴근이나 트래픽을 뚫지 않아도 되는. 네, 그 점은 좋다. 네. 자, 그러면은 좋지 않은 점.
좋지 않은 점,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텐션을 갖고 일을 하면 더 일이 잘 되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그 많은 일들을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회사 안에서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상사들이 매 같은 눈으로 막 보면서 네, 그게 긴장이 확 돼서 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양심적으로는 있겠죠. 네, 제가 이 일을 꼭 끝내야겠다.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믿어주시니까 그 믿음에 바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양심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상사분들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이사이에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간식을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전곡을 찌르셨네요. 제가 굉장히 유튜브를 좋아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시간 날 때도 음악이나 아니면 지금 구독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잘 보는데 특히 밥 먹을 때 항상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면 계속 딜레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밥을 먹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1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밥을 먹을 때는 얼마나 가요? 천천히 먹으면서 뭐 설거지가 있다면 그거 끝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니까 1시간보다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9시까지 출근해서 6시면 퇴근인데 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시쯤에 일어나고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일이 마치는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7시, 8시, 9시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 늦을수록 또 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세요? 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재택근무 하실래요?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는 걸로 하실래요? 결정하세요, 그러면은? 만일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집에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막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막 거리도 걸어고 싶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지금 현재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상태라서 그런지 매연이나 어떠한 에어 폴루션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날씨가 더 좋거든요, 지금 막 딱 소풍 가야 될 날씨거든요. 그래서 되게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친구랑 만나서 뭐 브런치나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브런치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런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브런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가서 먹고 싶은데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 다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의외로 그래도 즐기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듯 해요. 그런 거 같다 보이면 정말 좋은데. 일부러 노력해서 즐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재택 근무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우울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일을 하는 게 확실히 정신 그런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제가 4일, 5일 되는데 우울증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다 해서 그때부터 노래를 틀고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할까? 아니면은 또 어떤 회사들은 문을 닫는 회사도 있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걱정 같은 거는 안 드시고요? 저는 좀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제 친구들이 의류 회사에서 많이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소식
최근 몇 공장이나 몇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예.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상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에서도 그 같이 동업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문을 닫은 상태여서 예. 저희도 지금 간당간당 하지만 좀 어떻게든 잘 해결되게끔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우리 회사도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음.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확실히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고의 1순위가 되기 딱 좋은 위치에 네.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게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참 20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20대의 직장 초년생이 이런 부담감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깨에 얹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확실히 저는 진짜 좋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친구들이나, 정말 동갑인, 친구들 또한도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진짜,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참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꿋꿋이 잘 이겨나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역시 재택근무 만만한 게 아니네요. 지금 뭐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네. 굉장한 새싹 같으네요. 새싹. 잘하는 새싹. 목소리가 그냥 딱 들어도 20대구나. 막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20대 후반도 아니에요. 20대 초중반? 이제 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학교 막 졸업한 새내기인데, 이 새내기가 눈치 보면서, 아이고. 저는 끝에 말할 때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예,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뭐 회사나 뭐 일 관련돼서 20대 초반이면은요. 저희 혼내지도 않아요. 저 애기를 어떻게 혼내냐. 애기를 어떻게 혼내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막 이러고 저희가 막 그러는데. 네. 그런데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저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윗사람들이 눈치 보고, 네. 또 재택근무를 할 때는 또 자불안석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거래하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아, 혹시 그 여파가 나한테까지 올까?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니 그래도 참 기특하게 그렇네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어서 친구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좀 네. 나은 환경이라는 거에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유 이게, 어린 세상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의 어떤 뭐 개발팀을 관리한다던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또 지금 라크라 센터와 한인타운에서 또 하고 있지만, 예. 정말 먼 장소, 원격의 어떤 뭐 중국, 베트남, 뭐 혹은, 이런 또 기타 지역을 이렇게 또 원격으로 이런 전화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봤거든요. 예.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이거 해라라고 관리자가 딱 정해주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난 이거 오늘 주어진 일 이거 다 했어요.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는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리자가 뭘 시켜야 될지도 애매하다고요, 사실은 이게. 네.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의 계획 아니면 일주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뭐 예. 사장님이든 뭐 부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재택근무하는 분들한테 오늘은 이거, 내일은 뭐 이제 매일매일 뭐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한 예, 일주일 정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이렇게 미리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도 페일하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도 더 힘들어요. 아, 그 부분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네, 저랑 인터뷰했던 네, 새내기 사원도요, 내일부터 그냥 재택근무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냥 일거리만 그냥 줬대요. 아, 이거를 언제까지 마치고 회사에 보고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뭉텅 일거리를 주고 그냥 재택근무도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서, 네. 예, 제가 그 노동법 변호사와 오늘 얘기를 네. 좀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이 부분이 업주 쪽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서류가 완전히 잘 준비가 돼 있어야만 그렇죠. 나중에 벌어질 해프닝에 대한 단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다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재택근무를 이만큼 했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요만큼밖에 안 줬다. 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재택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따로 다큐멘을 작성을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시간도 다 정하고 임금도 정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음, 이게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 한인 커뮤니티가 이런 재택 원격 근무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을 한국, 언제 겪어보긴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같이럼 인프라가 이렇게 발달된 회사들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네, IT 솔루션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금은 다 개개인의 PC를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개인용으로도 이- 쓰고, 집에서 예, 일하면 개인용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일 시작했는지 업주는 사장은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시작한 시간, 끝난 시간 뭐 적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서버가 클라우드 서버가 이렇게 있고요. 예, 저희가 회사에 있건 다른 장소에 있건 뭐 중국에 있건 집에 있건 저희가 이메일 로그인 하듯이 예, 로그인을 딱 하면은요,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윈도우처럼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이 가상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로그인하는 순간 이게 또 예. 타임카드처럼 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와우. 시스템이 있으면 지금 예, 말씀하는 그런 노동법 이슈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 예, 클리어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도 예, 인플로이어도 다 예, 클리어한 건데 이런 음흠.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생기면 아마 초반에는 그런 노동법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할 때 그 도구들 있잖아요. 컴퓨터면 컴퓨터. 네, 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 네, 그거를 회사에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입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걸 사용한 건지,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애매해요. 제가 뭐 홈오피스 차리고 뭐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거의 8, 9년 된 것 같은데요. 네. 회사가 있지만 또 해놓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뭐 제 회사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예. 일단 일할 때 뭐가 늘 부족해요. 음 회사에 가면 뭐든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예. 대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테이프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근데 집에서 일하다 네. 보면 이거 없네. 이거 없네. 근데 사기가 또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내가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애매하고요. 그렇네요. 이런 굉장히 조금 미묘한데 뭐라고 좀 이렇게 너가 해줘야 돼, 내가 해야 돼라는 이 영역이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재택근무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네.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할 듯 싶은데요, 손 네네. 대표님. 한번 저희가 날 정해서 예,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예, 이슈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음, 저희가 한번 따로 방송 예.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인터넷에 그 재택근무 관련된 재밌는 동영상들 이런 거 좀 보신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봤는데요. 예. 이제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긴 일 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화상회의 해야 되니까 넥타이도 예. 집에서 넥타이도 딱 예. 매고 넥타이를 딱 매고, 네.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 열고 아기가 들어와요. 아, 로버트 켈리 교수, 그 부산대학교 네네네. 정치외교학과 교수요. 네. 또 아기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아기 봐주신 또 그 엄마가. 아주머니 엄마가 또 따라 엄마. 들어와서 엄마였어. 그래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근데 처음에 네. 큰애 들어오고 나중에 유모차 타고 작은 애기 들어오고 다 그다음에 들어오죠?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애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문 닫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빵 떴잖아요. 따로 맞습니다. 인터뷰하고 한국에서도 인터뷰하고. 근데 이제 또 해외에 재밌는 동영상 보면 네. 위에는 정장 입었어요. 근데 밑에는 반바지 네. 입은 거예요. 옛날에 뭐 한국 뭐 방송에도 이렇게 뭐 뉴스데스크 이런 거 그렇게 했더라고요. 밑에는 네, 속옷 여름에 입고, 더울 때. 여름에 네. 더울 때. 네. 그런 것도 있고 참 이 재택근무가 좋은 점도 있으나 예. 저는 뭐 이런 원격 근무, 원격 관리 이런 거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디테일한 어떤 그 관리할 부분들이 많아서 네. 좀 뭐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말. 아마 어쩌면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발전된 모양으로 다시 또 등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얘기 나누는 동안 제가 잠깐 서치를 했는데 그 유럽에서 예. 요양시설에 입소했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신 채 발견된 거예요. 네네. 거기가 스페인이네요. 스페인이군요. 스페인. 아이고, 네, 스페인에서 그 재난 지원에 나섰던 군인이 네네. 노인 관련 시설을 찾아갔는데 이걸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답니다. 좀 이런 일이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오늘 5월이 아니죠? 3월이군요. 빨리 5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날 얘가 걸 기대하고 끝났으면 그래서 5월이 무의식중에 나왔냐고요. 무의식중에. 그런가 봐요. 네. 한숨이 많이 납니다. 저희 주변에 이 한숨 쉬시는 분들 이 문자 보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우리 위로 나누고 네네. 토닥토닥 하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3월 25일 LA 라이브톡의 손 대표 손지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저도 또 하나 배웠어요. 안녕. 안녕. 네, 또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